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또 이른바 박근혜 국회법을 발의하겠다는 이 방침인데요. 먼저 조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심판해달라. 뭐 또 다 꼬집진 않았지만 어느 특정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이제 분석이 뭐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제 야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선관위에서 해석을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관위 해석. 선관위는 뭐 선거법 상에서 해가지고 유권 해석을 내리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선거에 임박해서 자기의 지지자들 앞에서 선거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도와달라고 한 부분하고 약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하진 않지만 선거법으로 처벌할 정도라든지 문제 제기를 할 정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부적절하게 선거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역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는 선관위에서는 그런 차별성을 갖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만약에 이 부분에 동의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될 내용이겠죠. 또 이건 어떻습니까? 이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이른바 박근혜 국회법의 재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행정부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이제 행정입법 문제로 해가지고 모법의 취지를 좀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계속적으로 학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 발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개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의 발의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이제 공동 발의를 했답니다. 당시 야당 의원 시절에 야당 의원. 우리 선 변호사께서 이제 또 법률 전문가시니까 그 박근혜 법 그 문구하고요. 지금 법 문구하고 정부 어떤 압박하는 강도로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DJ 정권 때 본인이 야권에 있을 때는 비슷한 법안,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런 위헌적인 법안을 2차례나 무려 행사를 하고 발의를 해서 통과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런 똑같은 취지의 국회법이 오니까 이것이 강력하게 위헌이라고 하면서 확신에 차서 이것을 거부권하는 것은 굉장히 자가당착 아니냐. 그런 본인이 발의했던 그 법안, 공동 발의의 내용도 있죠. 그걸 우리가 한번 통과시켜 보겠다. 그때도 이것이 위헌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굉장히 자기 모순적, 이율배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꼬집기 위해서 박근혜법을 발의하겠다는 야권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격, 공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야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게 실제로 가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정치적인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회법과 비침 개정 발의되고 거부권 대상이 된 국회법과 거의 대동 유사한 거고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자가당착의 모순점만 지적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의결되거나 의결되기는 굉장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어제 이제 이 시간에도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그 원혜영 의원 자택에서 이 러브샷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무에 즉각 이제 참석을 하나 보다 이제 그동안 이제 당무를 거부해 왔는데 이제 회의에 참석할 줄 알았는데 참석 안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조금 더 뭔가 옹리를 부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이제 다음 인선, 이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정부를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양당이 당내 파벌 갈등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박근혜 정부 중기고요. 그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태고 내년에 가면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당의 권력 구조 관계가.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야당은 굉장히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호기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 기회로 인해 가지고 내부적인 문제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외부에서 뭐 좀 좋은 환경이 구축됐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국 정치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역시 한국 정치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갈등, 파벌 갈등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모든 게 친노, 친박 이러듯이 아니면은 뭐 TK, 뭐 PK 그러듯이 지역이나 인물 중심의 이런 구도에서 아직도 탈피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역시 당내 파벌이라는 것들이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선되고 뭐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고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6일 본회의까지 지금 오늘이 2일이니까 네. 그죠?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런 당 안팎을 둘러싼 환경 등을 놓고 봤을 때 야당의 지금 이런 내용들이 유리해 보이진 않거든요. 혹시 정치 전문가로서 야당이 어떤 조언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순전히 야당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요. 순전히 야당 예, 예. 입장에서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호기를 가졌고요. 굉장히 공세적으로 하고 그 정권 비판이라든지 야당의 행태라든지 특히 이건 국회법 개정이지만 상당히 민주주의와 관련한 명분 싸움을 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당내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 그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역시 이 친노 비노 간의 당내 파벌 간의 갈등도 역시 친박 비박 갈등 이상으로 더 먼저 시작됐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골이 깊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뭐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저는 네. 이것이 진짜 호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총선이나 우리 보궐선거에서 보셨듯이 정권 심판론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대안 정당의 평가가 굉장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그 시도를 했던 경제 정당, 안보 정당의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굉장히 확실하게 해서 친박과 청와대는 싸우지만 야권은 이렇게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민생 현장에 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오늘 사실 박원순 시장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 메르스 사태라든지 가문 사태라든지 이런 데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에 치중하다기보다는 비판이 같이 가해질 거라는 점을 염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내부 갈등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두 분 말씀대로 이렇게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여당, 야당 모두 이 어떤 국민이나 민생을 위한 행보를 빨리 보여주기를 바라겠고요.